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연준의 다음 행보입니다. 연준은 올해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양적 긴축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도 시사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행보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 때문이겠죠?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소비자 기업한테 영향을 주고요. 세계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네. 우리 수출도 미국 비중이 15%로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경제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어제 또 미국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주가도 오릅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한 28%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외국인 자금 중에서도 40%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됐어요. 교수님께서도 예상한 수준일까요? 예, 저도 이 정도 예상했고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네. 뭐 초기에는 한 0.5%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거 연준 발표문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졌지만은 경기 둔화 압력도 생겼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0.25%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가 좀 또 남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추가 인상 계획도 일단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라는 걸 짓거든요. 네. 올해 적정금리가 몇 퍼센트 수준이냐. 근데 평균 한 1.9%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0.25에서 0.5%니까 1.9가 되려면은 올해가 6차례 연준 회의가 남아 있거든요. 네. 매번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1.9%까지 올릴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물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소비 심리,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1.9%까지 못 올릴 것이다. 네. 4분기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못 올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상반기 내에 1%포인트가량의 빅스텝 인상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뭐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9%, 뭐 40년 만에 최고치를 네. 기록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3개월마다 연준이 경제 전망, 물가 전망을 수정하는데요. 이번 전망에서 물가 전망을 대폭 올렸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 3월, 4월 물가가 뭐 8%, 10% 나오면은 뭐 다음 5월, 6월에 또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때 뭐 금리를 0.50%도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데요. 좀 띄워주시죠. 네, 일단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미국 내 물가 안정이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높고 또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다라는 것, 아무래도 그 최근 금리의 그 운용 폭에 대한 배경,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3개월마다 수정하는데요. 네. 경제 성장률은 작년 12월에 올해 4.0%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좀 위축되는 조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2.8%로 낮췄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저것보다 더 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물가는 2.6에서 4.3%로 크게 올렸죠. 네. 근데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에요. 그런데 고용은 뭐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물가가 저렇게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올해도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지금 미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그러니까 성장과 물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그 4.3%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른바 금리는 올렸지만 원래 애초에 뭐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죠. 그만큼 금리의 인상폭을 높이진 않았다. 어느 정도 그 속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물가만 보면 금리 많이 인상했어야 그렇죠. 됐죠. 예,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니까 네. 물가
높지만은 경기 둔화를 고려하죠. 이번에 그 0.25% 올린데 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뉴욕 주요 증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이미 거론이 계속해서 되어 왔던 만큼 선 반영된 이슈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어제 뭐 저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주가 참 많이 올랐는데요. 네. 특히 나스닥 지수는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주가가 이렇게 어제 오르는 것은 그 이전에 사실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중이다. 그 협상이 또 타결될 것이다. 네. 어제 이런 기대까지 합쳐지면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올해 많이 빠졌는데 뭐 어제로 기점을 해가지고 계속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우리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는 더 올려야 되고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경기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해도 주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연준이 경제 성장률을 낮춘 만큼 앞으로 경기는 둔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게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OECD에서 발표하는데요. 선행지수 보니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2월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를 볼 때 그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을 전망하거든요. 이 장단기 금리차는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역전되면 경기 침체까지 왔는데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빨리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 이익 증가율도 나빠질 것이다. 예상보다 좀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추세적 상승에 대해서 힘들다 이런 측면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앞서 그 뭐 미국 주요 증시는 다 올랐는데 그렇다면 그 이번에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게 악재보다는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더 악재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금리가 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기술적인 반등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죠.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예상한 만큼 올렸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저 금리 경로를 좀 설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또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좀 튼튼하다, 강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튼튼하다. 특히 뭐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고용 상태 정말 좋다. 네. 실업률도 굉장히 낮다. 실업률이 사실 지난 2월에 3.8%로 거의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상황을 좀 알아봤고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금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자본 유출 등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우리 한국은행에서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좀 커질 압박이 커졌죠. 그런데 우리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까지 금리를 3차례 올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금리 기준금리는 1.25%거든요. 미국은 좀 상한이 0.5%니까 미국이 뭐 두세 차례 올리더라도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계속 올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자본 유출 때문에 올릴 수가 있는데요. 한 차례 정도는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금리도 1.752%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미국 경제 비슷하게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고 둔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마는 작년 7월을 고점으로 올 1월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이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도 미국처럼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도 고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 한국은행 물가 목표 2%인데요. 그런데 작년 11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2% 상승할 거다 그러는데 이번 2월 전망에서 3.1%로 수정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는 불안하는데 그걸 보면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뭐 금리를 올린다는 게 결국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코로나19 시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뭐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통해서 돈을 또 정부 입장에서는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통화 정책과 정부 차원에서 돈을 푸는 재정 정책에도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물가를 안정시키면 금리도 올리고 재정도 좀 긴축해야 되죠. 네. 그런데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경제와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거든요. 금리는 모든 경제 주체에 같이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런데 재정 정책은 좀 선별적이거든요. 재정 정책이 모든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어려운 영세 상공인 이런 자영업자 이런 걸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는 인상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이게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근데 재정 정책은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크게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시적으로는 크게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의 임명권을 놓고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입장이 좀 반영된 인사가 가야 된다, 아니다, 또 아니면 또 반대의 입장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한우 총재 저는 공석 뭐 잠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합의를 해서 좋은 분 뽑아야 될 텐데요. 네. 어떤 분이 한우 총재로 오른가 그게 이제 우리 관심사인데요. 뭐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생산 소비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이 한국의 통화 총재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 경제를 정말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야라는 겁니다. 미래의 경제를 내다보면서 통찰력을 갖추시는 분이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워낙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뭐 현 정부 그리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잘 협의해서 적임자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식 전문가시니까 주식 얘기도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오늘 그 코스피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던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미국 주가와 우리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어제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팔다가 오늘 조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1240원 넘었다가 오늘은 1220원대로 네. 떨어지니까 뭐 외국인이 사면서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가도 추세적인 상승인가 좀 우리가 3,300까지 갔다가 한 20%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기업 이익 증가율이 전문가 예상치보다 실제적으로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기보다는 물론 우리 주가가 많이 싸졌어요. 네. 싸지기는 싸졌는데 아직도 추세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3,000이 넘었는데 지금 2,700선이니까 예. 오늘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고점 대비 좀 아직은 그 저점 부분에 좀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좀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게 거시적으로 금리하고 경기인데요. 주가가 이미 20% 떨어진 거는 금리 영향, 통화 긴축 영향, 그거는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니까 그것들이 생각만큼 지금 좋게 발표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전망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경제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